이번에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면서도 조금은 상상을 하셔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크게 보는 게 잘 보이실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자, 미래에서 돌아왔다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당신은 얼마나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얼마 전에 저희 설이었죠. 설날에 뭐 가까운 친지 어른들 뵙고 설날 세배도 하셨나요? 이제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연배를 보아하니 세배를 해서도 세뱃돈을 받는 나이보다는 세뱃돈을 주는 나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만나시고 친척 어른들 뵈시면서 어떤 인사를 건네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지금 방금 동순 리더님처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저희가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만수무강하십시오. 무병장수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어른들께 저희가 늘 권하는 말입니다. 만수무강의 뜻을 보면요. 아무 탈 없이 아주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무병장수 또한 뭐예요? 병 없이 아주 오래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누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젊어지는 샘물 책 있으시죠?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얼마나 젊어지는 방법을 찾았을 때 과하게 많이 먹어서 아기가 되는 옆집 할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인간은 젊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오래 사는 거는 사실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늘 1월 1일 뉴스에 나오는 꼭지가 있었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그 당시 일본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오래 사는 할머니를 찾아가는 뉴스가 늘 나왔어요.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자인 뭐 103세 할머니 누구누구 씨를 찾아가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주변에 조금 한 다리만 건너도 100세 가까우신 분들, 100세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제는요, 누가 오래 사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1911년생인 저희 할아버지도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90세까지 사셨고요. 저희 할머니도 89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90세까지 사셨냐? 사실은 7년의 치매를 앓으시고 두 번의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두 번을 쓰러지셨지만 그 나이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만이 어떤 화두가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에는요, 100세 가까운 나이에 본인의 책을 내는 99세에 등단한 일본 시인이 있을 정도로 그냥 100세 시대는 누구나 다 누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100세입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산대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우, 뭐 그렇게 오래 살아서 못해. 충분히 살았어. 이런 말들 나이 드신 분들 하시죠. 근데 들으시면서 아실 거예요. 세계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충분히 살았어. 이제 죽어도 돼. 이거 거짓말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뭐예요?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사는 게 겁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질문을 부자들에게 했을 때는요, 답이 좀 달라요.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요, 여기 위에 제목에 보다시피 영노화를 위한 투자와 연구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영노화가 뭐예요? 젊어지고 싶어요. 왜? 오래오래 살 거니까. 이들은요, 200살까지 인간의 수명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구글은 심지어 10여 년 전부터 인간의 수명을 500살을 보고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대요. 자, 똑같이 오래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는 뭐 그리 오래 살아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누군가는 나 500살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어.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돈이에요, 돈. 부자들은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오래 살기를 더 바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지, 그 양보다는
어떻게 오래 살지, 그 질,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아,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젊음을 위해 연 25억을 투자를 하는 외국의 유명한 CEO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500살까지는 뭐 상상이라고 치고 아직 멀었다 치고 100살까지 사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은 빼박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고만 조심하면 돼요. 사고만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해결해야 될 게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살지를 책임져 주는 경제력이에요. 먼저 건강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다들 100살까지 사는데 막 질병에 허덕이면서 막 병원에서 주는 약 한 움큼씩 먹으면서 병원의 하얀 시트 위에 있는 100세의 나를 상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맞아요. 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요. 다들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가속노화라는 말이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되는 말이래요. 이슈가 되는 말이래요. 나이가 오래 살 건데 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나이의 숫자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많은 현상을 뜻한대요. 왜 우리 동안이세요? 라는 건 칭찬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숫자의 나이보다 더 몸이 늙었다는 게 현 시대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영양 관리를 잘 못해서일까요?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안의 얼굴을 갖기 위해서 더 나은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의 니즈를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요? 잘 먹고, 아까 다이어트에서도 나왔듯이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현실, 팩트겠죠. 자,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을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인생의 생애 주기 적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평균 27세 전까지는 사실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살던 시절,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공부하던 시절인데, 평균 27세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60세, 정년의 기준을 보니까요. 본인의 60세 생일이 돌아오는 해가 정년의 해래요. 그 60세까지 내가 번 돈으로 나의 남은 노후, 내 가족의 노후 생활을 책임을 지는데 뭐예요? 80세까지. 뭐 비슷비슷해요. 내가 번 돈과. 그쵸?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80세까지만 사실 거예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우린 사고만 조심하면 80세는 넘게 살아요. 문제는 이렇게 120살까지, 100세까지 살다 보니 내가 번 돈보다 내가 쓰면서 살아야 하는 은퇴 뒤의 삶이 더 길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60대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돈을 벌고자 취업 준비를 하신대요. 통계청에서 이게 자료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고령자, 60세를 고령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요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80세 노인정에 가도 못 앉으신대요. 설거지 하셔야 된대요.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럼 어쨌든 60대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예요. 뭐예요?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일하는 즐거움, 뭐 무료해서 등등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찾을까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죠. 이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일을 굉장히 선호하셨어요? 전문직. 그쵸? 자격증이 짱이야. 맞아요. 아직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전문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이가 들고 나서는요, 늘 젊은 세대의 전문직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건 결코 쉬울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저희 꼭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는 은퇴 이후의 분들이 아니고서도, 왜 저희 나이 드시면 왜 주차장 관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시죠? 뭐 청소하는 일도 가끔 하시고, 이제 뭐 학력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저희 애 키우는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 좀 키워놓고, 아니면 애들 학원비 벌려고, 야, 뭐 이마트 캐셔도 하고, 주차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요즘은 키오스크로 다 대체가 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고사하고 우리 나이 때도 갈 직업군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AI와 로봇과 경쟁합니다.
전문직 같이 화이트 칼라는요, AI가 대체하고요. 이렇게 그런 뭐 학력에 상관없이 내가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일은 로봇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 그러면 요즘 무인 점포 많은데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 나이가 들면 막 힘든 노동을 하는 건 힘드니까 무인 점포를 상상해봤거든요. 저희 동네를 돌아보니까 무인 뭐 문구점도 있고 한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제일 많아서 아, 그런 거 몇 개 해보면 어떨까 하고 알아봤더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기준으로요. 월 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을 때 재료비, 재고 포함해서 빼고 임대료 빼고 전기세가 엄청 많이 든대요. 냉동고가. 그런 관리비, 운영비를 어머 빼니까 월 예상 수익이 43만 원이에요. 매일 최소 25만 원의 매출이 있어야 마이너스가 안 나는데 저희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저희가 제일 많이 사 먹는 막대 아이스크림이 제일 많잖아요. 이게 7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50개의 아이스크림 막대를 팔아야 25만 원이 남아요.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 과연 내 아이스크림 가게에 350개를 팔 수 있을까? 글쎄,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계절에 상관없고, 무인 점포라든지 AI 로봇 같은 것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로 대체되지 않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최소한 살아서 숨 쉬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면 매일같이 하는 행위들 생각을 해봤어요. 온 가족이 같이 밥 먹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세수했으니까 뭐 땡기니까 뭐 화장은 고사하고더라도 기초 스킨케어 하고 건강 챙기고 요즘은 비만도 질병이라고 하니까 체중 관리하고 요런 일들은 생존과 직결되는 모두가 하는 매일의 행위고 이것에 대한 소비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나만 하겠어요? 여기 계신 언니들도 하실 거고, 동생들도 하실 거고, 우리 엄마 아빠도 뭐 120세까지 살아있는 한 늘 해야 되는 소비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소비면 이런 소비가 나의 일과 직결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생의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동의하시나요? 자, 그런 것을 조금 바꿔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아까 먹는 거, 식사 대용, 그 다음에 씻을 바디 건강, 그리고 씻고 바를 피부 건강, 그리고 아까 뭐였죠? 건강 관리, 체중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템을 제가 찾았어요. 그게 바로 유사나의 제품군입니다. 유사나라는 회사가 가진 제품군은 딱 요렇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은퇴 후에 뭐 박스 접는 일을 해. 아니면 무인 점포를 뭐 어째든도 해.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소비는 계속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바꾸어 쓸 의향이 있는 거죠. 통계청에서 나오는 각 가구당 소비 지출 이 항목을 보니까요. 뭐 주거에 들어가는 거, 교육에 들어가는 거, 뭐 통신에 들어가는 거 등등등을 따져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식사 대용, 체중 조절, 건강 관리, 씻는 거, 바르는 거, 요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2.33인 기구의 가구, 뭐 3인 가족도 있고 2인 가족도 있고 4인 가족도 있으니까 평균 2.33인 기준의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를 매달 소비를 하더래요. 요 중에서 한 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20에서 25만 원 정도 또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뭐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유사나 회사에서 나온 제품으로 바꾸어 쓰는 것으로부터 소비가 시작되고 또 그것이 나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면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베이스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소비다예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유산화에서도 다이어트를 함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한 끼 또는 두 끼 식사 대용 파우더를 드시고요. 영양 관리를 하시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나만 하는 소비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소비이다 보니 내가 이것을 통해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옆집 언니가 야 나도 한번 바꾸어 먹어보자. 우리 엄마도 바꾸어 먹어보자가 시작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바꾸어 먹는 거 그리고 어차피 먹는 식사 아까 말씀하셨죠. 풀떼기만 먹으면 안 된다.
뭐 인스턴트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랬죠. 운동 없고 식단만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운동을 같이 할지 이런 것도 공유해 나가는 어떤 트렌드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만약에 다이어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하지 않았습니까? 60대가 되었을 때 저희 남편도 은퇴를 했겠죠. 제일 무서운 게 삼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저희 남편이 은퇴를 해도 하루 세 끼 밥을 다 차릴 자신이 없어요. 그럼 저희 두 부부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간단하고 영양가가 많은 유산화의 뉴트리미어 식사로 바꾸고요. 헬스팩도 각자 다 먹으면 좋지만 일단 사이좋게 하루에 한 포씩만 나눠 먹고 60대 정도 됐으니 내 노안을 관리하고 기본 혈행을 관리하고 우리 무릎을 관리하는 요 정도의 관리만 잘 해보는 걸로 바꾸니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소비가 일어나겠더라고요. 그게 과연 60대가 된 저희 부부만은 일일까요? 아니요. 누구나 다 하는 소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먼저 소비를 바꾸고 나를 보고 나와 같이 이렇게 아침 한 끼를 바꿔볼 사람, 나와 같이 다이어트 챌린지를 할 사람에게 소개를 했더니 그게 한 명 한 명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의 지인의 소개로 누군가와 함께 하기도 하고요. 나의 옆집, 나의 아랫집, 나의 윗집에 사는 이웃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워 보이시나요? 자, 이런 유산화의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누구나 하는 소비를 바탕으로 한 것이 줄 수 있는 어떤 자산 소득의 가치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월 100만 원의 자산 소득을 만드는 걸로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요. 많이들 하고 계시는 연금보험 들기. 월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하면 월 100만 원의 그 자산 소득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질 좋은 주식을 한 10억 정도 보유를 하면 배당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억 정도의 건물을 보유하면 월세로 건물주가 되는 거죠. 임대소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유산화에서는요. 퓨처 빌더라고 하는 직급에 가면 월 100만 원의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퓨처 빌더가 되기까지는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속도의 차이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작정을 하고 이거를 3개월 만에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6개월 또는 1년 안에도 이걸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1년 안에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매달 내가 30에서 또는 50만 원 정도 내 가족의 식사를 바꾸고 씻는 것을 바꾸는 소비의 이치를 바꿨을 뿐인데 월 30만 원씩 거치를 해뒀다가 100만 원을 받는 데까지 3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연금으로. 그것보다 뭐요? 29년을 당길 수 있어요. 5억의 건물을 보유하기 위해서 5억의 돈을 제가 언제 1년 만에 만들 수 있을까요? 또는 뭐 5년이 걸린다고 제가 5억의 현금을 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의 퓨처 빌더를 오히려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안에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어때요? 5년이면 내가 소개하는 두 명, 그리고 그들이 소개하는 두 명, 두 명이 이어져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면 최소 30년을 내 5년으로 당길 수 있는 기회가 이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소비가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나와 나의 친한 친구와 나의 가족부터 이렇게 소비의 패턴, 소비하는 장소를 바꾸다 보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나의 지인들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 되시나요? 연금의 30년보다 더 빨리 월 100만 원의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유산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소비가요,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면서 동시에 나의 자산 소득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유산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